안녕하세요. 오늘 찬스 미팅하게 된 로비 디렉터 고시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너무 좋죠?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찬스 미팅으로 이 대미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매우 영광인데 강의 제목 보세요. 제 제목이 뭐예요? 저만 그래요? 모두 느끼시는 거죠?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전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유산나 사인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와, 회사도 진짜 너무 좋고 보상도 너무 좋고 이걸 누구에게 막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일샵을 하고 있는 후배를 찾아갔어요. 동생을 찾아가서 손을 딱 내놓고 야, 있잖아, 유산나가 있잖아 이랬대. 보상이 했더니 다 끝나고 나서 언니 진짜 미안한데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 학교 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잘 얘기를 못하는 걸까? 내가 정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걸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은 걸까? 그때부터 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싶어 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지켜봤죠.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알게 되는 순간 와, 나 강의해야겠는데? 하고서 강의에 욕심을 냈고 그러다 보니 제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20분을 준비한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궁금하죠? 네. 강의 잘하고 싶죠? 네. 남들이 내 얘기 딱 듣고 아 진짜요? 했으면 좋겠죠? 네. 빨리 시작하면 좋겠죠? 네. 자, 오늘 저는 누구를 방금 벤치마킹 했어요? 저 방금 이지영 강사 벤치마킹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지영 강사가 이츠 유산나 타임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스 5번 받으면 그 강의는 성공한다 안 한다? 그날 미팅 성공한다 안 한다? 그럼 오늘 강의 성공한다 안 한다? 한다. 넘어갈게요. 강의가 기쁨이신 분. 나 이번 주 강의야 오예. 네. 솔직히 스케줄 딱 보고 홈미팅에서든 아니면 본사에서든 작은 미팅에서든 강의 딱 나오면 일단 마음은 살짝 강의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와 강의다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그쵸? 어떤 분들은 어떡하지 걱정을 하다가 잠도 못 이루고 밥도 못 먹고 제가 아는 한 리더님들은 한 달 전에 스케줄이 나오면 한 달 전부터 밥을 못 먹어요. 빼짝빼짝 마르다가 강의 끝나는 순간 3그릇씩 먹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그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건강검진했더니 정상 나왔어요. 스트레스의 문제죠. 그쵸?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강의를 해야 돼? 저 유산나 좋아요 하겠는데 강의 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거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강의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그 전제에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이 난 강의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강의 잘하는 방법 알려줘봤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요. 강의는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거면 잘해야겠네? 이렇게 돼야 오늘 강의가 재밌어지고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강의를 왜 해야 되는지 먼저 공리적인 위치에서 볼게요. 공리적인 입장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원래 노블리스는 닭의 벼슬을 얘기한대요.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를 얘기한대요. 닭이 해야 할 일은 벼슬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달걀을 낳는 것이다 라는 게 뜻이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 가장 고귀한 위치, 오히려 가장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이건 의무나 책임과 별개로 윤리적이고 도의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고, 대표적으로 영국의 헨리 왕자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군인 가장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간으로 본인이 직접 자원해서 파병 가서 10년 동안 군복무했어요. 왕자예요. 왕자가 직접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에 다 왕자 한 명씩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우리 왕자가 10년을 최전방에 나가서 군복무하겠대요. 부모님 입장에서 좋아요? 근데 한나라의
이 왕실의 왕자가 그 행동을 직접 했다고요. 이게 같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다른 병사들에게나 그 나라 국민들한테 얼마나 프라우드했겠어요. 얼마나 큰 영향이고 얼마나 자부심이고, 와, 우리나라의 왕실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현대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난 공리적인 거 모르겠고 내 입장으로 일단 보고 싶어, 나는 아직 그렇게 공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했을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게요. 평균 기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평균 그래프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들을 숙지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들으면 5%만 남는데요. 근데 그것을 읽죠. 그러면 10%만 남아요. 보고 들으면 20%가 남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시청각 교육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각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몇 프로? 20%예요. 그리고도 본인이 직접 시연해보면 한 30% 갔는데 여기까지는 수동적 참여 방법이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습하는 방법 중에 이제 50%짜리 효과가 나는 게 집단 토의가 있어요. 그리고 75%짜리가 뭐가 있어요? 연습 나왔죠. 마지막에 90%짜리가 뭐가 있어요? 가르치기가 있어요. 내가 A라는 것을 학습해서 A가 완전히 내 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그걸 가르쳐 보면 알아요. 가르치는데 이 말이 막히고 가르치는데 내가 뭔 소리야 이러면 나 아직 100% 이해 안 된 거예요. 100% 이해된 사람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자녀들이 학원 갔다 와서 수학 다니고 영어 다니고 학원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수업을 딱 해오는데 엄마한테 요거 한 번만 설명해 줘봐. 아니면 친구들한테 누구야 이거 좀 해줘. 아이가 그 문제를 풀어서 가르치지 못하면 그 아이 100% 학습하지 않은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린 그렇게 그래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지식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가장 학습률을 그래서 나의 기억률을 높이고 싶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강의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홈미팅 강의건 내 파트너를 앉혀놓고 1대1로 하는 강의건 아니면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을 놓고서 하는 강의건 강의를 하면 할수록 누가 똑똑해진다? 내가 똑똑해진다. 자, 여기까지 이 두 가지의 요건으로 봤을 때 강의는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강의를 잘하기 위한 방법, 실전 팁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20분짜리 강의라서 많이 놀면서 할 수 없어요. 빨리빨리 할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할 좋은 샘플을 찾기 위해 먼저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유산화 하면서 진짜 제품 보상, 강의 열심히 들으시는 분을 딱 두 분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만큼 열심히 들으시는 분은 없어요. 정말 우리 기본 매 유튜브 올라오는 강의들 한 번씩 더 듣는 거 하고 타그룹 강의도 들으시고 심지어 타회사 강의까지 찾아서 들으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는 안순정 스포서님이고요. 두 번째는 강필종 리더님이에요. 어때요? 두 분 다 사업 잘해요? 못해요? 잘하면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의가 좋으신 분들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좋은 강의를 자주 접하고 자주 확인하면 눈높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것들 안에서 나 이거 다 아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다른 부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저 강사님은 저걸 어떻게 풀지? 저 강사님 여기서 저 표현을 어쩜 저런 표현을 썼지? 그렇게 듣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유산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10%의 수준이었다면 그게 50%, 70%로 확확 늘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나라면 저걸 이렇게 했을 텐데 우와 하는 순간 이 자리에 오는 게 매주마다 기쁨이고 설렘이고 가슴 떨리는 신선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따라할 좋은 샘플을 일단 찾았잖아요. 두 번째, 일단 베꼈어야 돼요. 쓰세요. 요즘 뭐 앱 되게 잘 나와서 뭐 소리 같은 거, 제 목소리 같은 거 그냥 앱에다가 뭐 하면 그 글씨로 텍스트로 바꿔준다며요.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직접 여러분이 손으로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 얘기를 받아 적고 싶으면 한 번 듣고 쓸 수 있어요. 일단 한 번 듣고 잠깐 멈춰놓고 다시 쓰다가 뭐랬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면서 내가 손으로 쓰는 순간
손이 하는 이 수작업과 뇌가 하는 인지 작업이 같이 맞물려져야 그게 나한테 하나하나 새겨지는 거예요. 손을 쓸 때 내 뇌에다가 새긴다. 나는 지금 10대가 아니니까 머리에 이렇게 조각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새긴다라고 생각하고 새긴다는 마음으로 써보세요. 강의 20분짜리 30분짜리 하나 쓰는데 많이 걸리면 한 3시간, 안 그러면 2시간이면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 컨벤션 가서 얘기 들었을 때, 강의 들었을 때 전업자라고 하면 최소 하루 일주일에 40시간은 유산화를 하고 부업자라고 하면 최소 일주일에 20시간은 유산화하라고 했는데 그 20시간 안에 이거 베껴 쓰고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1시간, 2시간 못 넣겠어요? 그건 맘먹기 나름이거든요. 베껴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식이 정확해지고 많아야 돼요. 오늘 김강숙 리더님 근골격계 강의 너무 좋았죠. 집에 가서 유튜브 듣고 베끼는 거예요. 정혜재 리더님의 회사와 보상 너무 좋았죠. 그러면 베끼는 거예요. 무조건 베껴 쓰세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바로 3번째인데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어야 돼요. 이거 별표. 초등학교 1학년들 학교 가면 국어책 읽죠. 중학교 1학년 학교 가면 영어책 읽죠. 왜 무슨 정말 80년대 교육법도 아니고 교과서를 큰 소리로 모두 함께 재창하듯이 읽게 만들까요? 이거는 교육학 학자들이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을 입으로 뱉어서 내 귀로 듣는 게 머리에 가장 정확하게 박혀요. 특히 말에 관련된 건 읽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학습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진짜 좋은 강의도 진짜 많이 들었고 나 사실 베껴 쓰는 거 나도 하고 있는데 근데 난 그렇게 썩 내가 기량이 확 높아지는 걸 못 느끼겠어 하시는 분은 소리내어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는 미토콘드리아와 내가 손으로 써보는 미토콘드리아, 내가 입으로 뱉어보는 미토콘드리아는 달라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전문 용어들이 내가 평상시에 입을 통해서 연습을 해봐야 꼬이지 않고 나온단 말이에요. 박세리 비디오를 10,000번 봐봐요. 박세리처럼 골프 칠 수 있나?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눈으로만 읽어도 혀로 내 입으로 발성해보지 않는 이상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대방 누구 만나러 가가지고 아니면 무대 앞에 가가지고 강의할 때 눈으로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입으로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액센트를 줘야 정확하게 라고 먼저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3번은 정말 별표예요. 4번,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유산화 비타민 섭취하고 오셨어요? 네, 유산화 비타민 섭취하면 건강에 너무 좋죠. 그런데 섭취할 때 목 넘김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요, 그분들께 뉴트리밀과 함께 섭취하라고 설명해 드리곤 해요. 자, 방금 여기에서 무슨 단어를 어떻게 반복해서 썼죠? 몇 번 썼어요? 되게 지루해져요. 이걸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유산화 비타민 섭취하고 오셨어요? 네. 드실 때 유산화 비타민 계속 드시면 건강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삼킬 때 목 넘김이 너무 나쁘다, 유산화 먹을 때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그럴 때는 그분들께 뉴트리밀과 함께 잡숴보라고 얘기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강의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게 생각해서 문어체를 갖다가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구어체로 얘기하는 게 와서 꽂힌단 말이에요. 의미는 동일하지만 내가 단어만 조금 바꿔줬을 때 앉아있는 분들은 그걸 전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앉아있을 때 귀에 딱 걸리는 섭취 이렇게 걸려버리면 그 순간부터 매력이 없어지고 지루해지고 관심이 뚝 떨어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부분은 평상시에 연습하세요. 네. 그리고 그런 놀이 해보셔도 좋아요. 이 단어를 그럼 내가 뭘로 바꾸지? 이 단어는 뭘로 바꾸지? 그렇게 바꿔보시면 괜찮아요. 자, 5번 볼게요. 최대한 긍정의 언어를 써라. 자, 같은 말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미팅을 하러 왔어. 미팅하러 왔는데 밖에 너무 덥죠.
진짜 뭐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더운데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러면 일단 앉는 분은 더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같은 말이고 오는데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뭐 호스트님이라고 해요. 호스트님이라고 하면 밖에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역삼역 한가운데 이 넓은 사무실이 우리를 위해서 쾌적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너무 기분 좋으시죠? 게다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단한 선물 받으러 오셨어요. 유산하라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이러면 느낌 어때요? 더운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근데 처음에 오늘 하루 고생하셨죠? 더우셨죠?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잊혀졌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어렵다 그 얘기 보상 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경제가 어렵다 얘기해봤자 어쩔 건데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같은 현상 중에서도 더 밝은 쪽의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표현을 준비해 오시는 게 좋겠죠. 6번. 이건 별표 2개. 아까 우리 3번이 별표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별표 2개. 셀프 피드백을 하세요. 사실 강의 한번 끝나고 나면 교육팀에서도 해주시고 스폰서님들께서도 해주시고 이제 뭐 파트너들 형제라인들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좋았어요는 사실 좋아서 좋은 것도 있고 수고하셨습니다의 의미도 있어요. 내가 나의 강의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고 제대로 피드백 받고 싶으면 사실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유튜브 올라오죠. 본인 강의 유튜브 올라오거나 홈미팅에서 하거나 줌미팅에서 하거나 녹화된 거 있으면 되게 낯뜨겁거든요. 내 목소리 내가 영상이나 음성으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야 나의 사이음, 나의 습관적인 나쁜 표현, 그리고 내가 말을 이어갈 때 어머 나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썼지? 나 이 부분 이거 설명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그거는 딴 사람이 짚어줄 수 없어요. 나밖에 못 짚어줘요. 그래서 이 셀프 피드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량이 확 달라져요. 피드백 없이는 발전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6가지의 비법을 제가 다 전수해 드렸어요. 어때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도움 되실 것 같으면 요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대만 올라가면 떨려요. 떨리는 분들 있어요? 다 준비해왔고 다 외웠는데 올라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은 누구랑 눈이 한번 탁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하얘지면서 외웠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등에는 땀이 막 쭉 나기 시작하면서 옷은 막 젖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경험 다 있죠? 네. 그런데 그거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정상인들은 다 그렇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대요. 여러분도 저도 보아도 손호준도 다 정상이네요. 보아도 무대공포증이 있대요. 손호준도 무대공포증이 있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나는 무대공포증 때문에 절대 못해요. 저는 절대 강의 못해요. 절대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무대공포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제가 발견한 방법이에요. 하나 있어요. 하나. 뭐냐면 자주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 여기 자주 올라가야 돼요. 정말로. 네, 자주 올라가야 돼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딱 보시는 순간 되게 이렇게 있었던 표정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사실 그러라고 넣은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쁜 미소를 선물해 주셨으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히든 팁을 드릴게요. 히든 팁. 무대를 겁내지 않으려면 일단 작은 역할부터 맡아야 돼요. 작은 역할이라고 하면 올라와서 20분짜리, 30분짜리, 40분짜리 강의를 하는 그런 거가 부담스럽다면 일단은 호스트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그룹에는 호스트 팀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오시면 교육도 시켜줘요.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각자 자기가 이렇게 호스트, 오늘 노정은 리더님이 하신 것처럼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무대는 한정되어 있고 희망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일단 작은 것부터 역할을 맡아서 자꾸 올라와 보세요. 두 번째는 호스트든 강의든 팀 내에서 무슨 역할이든 뭔가 누군가가 일이 생겨서 땜빵이 필요해? 그럼 땜빵에 자원하세요. 제가 할게요. 정말로.
기회가 많을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강의하는 게 익숙해 보인다고 하면 그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의 처음도 손이 떨렸고, 저의 처음도 발성이 흔들렸고, 저의 처음도 두려웠어요. 지금도 아래에 있을 때는 저 막 화장실도 갔다 오고 발도 떨고 막 엄청 긴장되니까. 근데 올라오는 순간 여기서 바라보는 저 뒤의 환경이 익숙해진다고 느껴지는 순간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 열려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조리 있게 잘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는 말을 좀 스피치를 조금 이렇게 뭔가 조리 있게 하고 말 되게 잘한다 저 사람. 뭐 어떻게 할지? 김규순 원장님의 PLS 들으세요. 김규순 원장님의 PLS는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바로 줄 수 있고 어떤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골드가 되어서 골드 딱 로얄클럽에 들어오시면 로얄클럽 입성 전에 그룹에서는 강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하나하나씩 다 교정해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그런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배워서 남주니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배워서 남줘야 잘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배워서 남을 많이 줄수록 잘 되는 일인 바로 유산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서 사업에 성공해야죠. 함께 하실 거죠? 네, 우리 모두 멋진 강의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구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